3억을 나눠서 줘야 돼, 우리한테. 오빠는 2억을, 막내는 1억을 나한테 줘야 돼. 근데 내가 그 막내한테 소송을 체계 안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기초지식 1탄 말씀드렸고 이번에 2탄입니다.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소멸시효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지 하나 설명드릴 거고 유류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어디에 있냐? 민법 제1117조에 나와 있는데요.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인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도 똑같이 소멸시효가 소멸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소송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에 판결이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판으로만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사표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빠 나 지금 유류분 침해됐어. 나 지금 유류분 줘.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왜 안 될까?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렇지만 소송을 할지 말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내용 증명이란 게 있잖아요.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내 유류분만큼을 달라라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가 언제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용 증명은 똑같은 내용을 3장을 쓰거든요. 하나는 내가, 하나는 우체국이,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 이렇게 3개예요. 우체국이 보관을 해요? 네, 보관을 줘요.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럼 유류분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들한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오빠한테는 하고 싶은데 우리 막내한테는 하기 싫어 이럴 때 있어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이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거를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경제적 손해를 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 얼마 받을까? 그거죠? 얼마를 받을까의 기준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상속재산 더하기 예전에 받은 증여재산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있는 유증재산 더하고 상속 채무를 빼요. 그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정 상속분에 내가 그냥 자식이라면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만큼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요. 그게 유류분액. 그래서 대부분 받은 게 없으면 유류분액만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나도 받았는데 덜 받았다. 이래서 소송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분액만 중요하지 않아. 유류분액에서 상속재산 조금 남아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만큼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받은 게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특별수익을 빼. 그걸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유류분액만큼은 내 권리인데 이 중에 내가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못 받았으니까 그럼 이 유류분 부족액만큼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류분액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유류분 청구를 하죠.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해서 유류분액이 3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받은 재산도 한 3억 돼. 그럼 이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못 해요. 딱 맞으니까. 근데 3억이 있고 상속 재산으로 내가 받을 게 한 1억 정도 있어. 그럼 2억만큼은 내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된다. 근데 오빠가 받아간 건 한 20억 돼. 근데 우리 귀여운 막내 받은 게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유류분 부족액 3억을 오빠한테 청구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억이고 한 사람은 10억이잖아요. 그럼 3억을 나눠서 줘야 돼 우리한테. 그러니까 오빠는 2억을 막내는 1억을 나한테 줘야 돼. 근데 내가 그 막내한테 소송을 체계 안 하면 막내한테는 못 받는 거고 유류분 부족액이 3억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2억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안할 만큼 막내가 예쁘다. 그러면 오빠한테만 청구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아니다. 이러면 우리 막내한테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경제적인 거를 이제 생각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생각해서 결정하시라고 하죠. 1억만큼 귀여운 사람은 없어. 마음은 귀여운데 그 정도로 사랑하진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이 좀 달라. 그리고 나는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는 없어. 이럴 경우도 있고. 유류분 소송이란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대부분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소송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나만 지금 잘 살려고? 아니면 내가 너무 불공정해서? 이렇게만은 아니에요.
형제 자매와의 이 관계를 끊어내면서까지 소송을 하는 건 억울해서도 하겠지만 반대로 자녀들 있잖아요. 내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오빠 딸내미는 영국으로 유학 갔는데 내 딸내미는 대학 등록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예뻐해서 이 사람만 더 같은 자식인데 내가 내 자녀한테 못하게 된 걸 그거를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도 해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유류분반환 청구 기초상식 2탄 찍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